드라마가 난무하는 시대, 바쁜 현대인을 위해 이 드라마는 어떤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 존 코너. 구글의 드라마 리뷰. 마우스 찍! 1995년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헤드헌터라는 사이코패스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죽이고 다니고 있어요. 이에 정치권에서도 사이코패스 예방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하루빨리 민생 치안을 안정시키고 범죄 없는 세상을 위한 혁신적인 강력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태아일 때부터 찾아내겠다는 법안입니다. 범죄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DNA를 국가가 관리하겠다. 또 범죄자의 DNA를 사전에 찾아서 강력 범죄를 차단하겠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유전자 감별법을 개발한 데니얼 아저씨가 정부의 호출을 받게 되죠. 이게 인권에 문제가 있는 법안이긴 했지만 데니얼 아저씨는 진심으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랬습니다. 일 끝나고 바로 갈게. 왜냐면 이 아저씨는 사이코패스에게 동생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것은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곧 미래의 사이코패스, 미래의 전쟁광, 미래의 연쇄살인마를 출생 전에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치열한 당파 싸움이 되고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 제 결정은. 하지만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사이코패스 예방 법안은 기각되고 말아요. 그리고 데니얼 아저씨는 오랜 친구 한서준을 만나러 갑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못 본 지 7년 됐지. 이 한서준은 잘나가는 신경외과 의사로 임신한 아내가 있어요. 아내 이름은 바로 성지은입니다. 어머, 뭐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데니얼 아저씨는 마음이 씁쓸했어요. 사실 베프 한서준은 자기 여동생과 연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여동생을 습격하기 전까지 말이죠. 아 참, 동생 찾았어? 뭐 홀트쪽에서 계속 찾고는 있는데 아직. 그놈은 아직 못 잡았지? 7년이나 지났는데 뭐.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제니퍼도 하늘에서 많이 기뻐할 거야. 고마워. 한편 한밤중에 캠핑을 나선 4인 가족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폭설 때문에 캠핑장은 혹한기 훈련장이 돼버렸어요. 아니 아버지 이런 건 군대 가서 해도 되잖아요. 됐어, 그냥 가자. 싫어. 그러나 동생 무치와 형 무원이는 캠핑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오붓하게 캠핑을 즐기기로 해요. 고무치, 너 생일이라 봐주는 거야?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으슥한 캠핑장에 살인마가 나타난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망치라. 잘 타. 얼른. 아빠도. 응? 아빠가 왔어? 살인마가 엄마를 쫓아왔어요. 아빠 머리를 손에 들고. 어우 야 헤드헌터야. 어머, 왜 그래? 결국 엄마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버스 밖으로 나가요. 엄마는 다리를 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만 헤드헌터는 이런 엄마를 잔인하게 살해해요. 무원이는 급한 대로 무치를 캐리어에 숨겨둡니다. 하지만 헤드헌터는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무치를 찾아내요. 그래서 무원이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오다가 헤드헌터에게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무치는 이 끔찍한 장면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다행히 무치가 걸리기 전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안내상 아니 박두석 형사가 달려와요. 이 박두석 아저씨는 헤드헌터에게 딸을 잃은 형사입니다. 그래서 헤드헌터를 잡으려고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이었어요. 너 그놈 얼굴 봤어? 말을 해! 얼굴 봤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니 8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런데 이때 무치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니 뭐야 왜 그래? 뭐? 헤드헌터 얼굴이 저기 있다고?
한편 한서준 부부는 크리스마스 준비로 한창 들떠 있습니다. 뭐지? 박사님 가시는 것도 못 보고. 그런데 갑자기 한서준의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요. 사고 났나? 아니 헤드헌터가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 아니야? 우리 집 앞에서 오는데? 자기는 여기 있어. 한서준은 밖으로 나가보는데 무슨 일이죠? 야 이거 뭐야, 한서준이 헤드헌터라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박 형사는 무작정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흙까지 파내봤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 나 이럴 리가 없는데 저 자식이 헤드헌터 분명하다고.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무치가 헤드헌터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한서준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경찰들이 한서준의 집으로 출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고무치는 헤드헌터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몰래 경찰차에 타요. 야 이거 깡이 장난이 아닌데? 신중하게 하자 했다 아닙니까? 아니 꼬매의 말만 듣고 뭡니까 이게? 아니 잘 나가는 의사가 이제 살인마라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무치는 몰래 한서준을 지켜보고 드디어 한서준과 대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서준은 무치를 모르는 듯한데 야 이거 뭐야. 근데 이때 깨진 눈사람 머리에서 검정 봉다리가 나옵니다. 에이 설마 이 안에 사람 머리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야 이 개새. 그렇습니다. 이 봉다리 안에는 진짜 사람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뭐야, 한서준이 진짜 헤드헌터야? 그런데 한서준도 눈사람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해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눈사람이 대체 어떻게 저희 집 앞에 세워져 있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근데 한서준이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거든요. 미안해,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고사를 아주 잘 실천하는 모범 남편이었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거기다가 사이코패스 예방법안도 깔끔하게 찬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끔찍한 범죄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결국 한서준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니 진짜 범인한테 화를 내야지. 그 눈사람 만든 사람을 잡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한서준은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형사가 다짜고짜 폭행을 가해. 그게 형사님이 피해자 가족이라 감정이 격해지셔서. 야 이런 대업이 사이코패스일 리가 없지. 우리 집 앞에 그런 끔찍한 짓을 해놓은 그 헤드헌터란 놈이 반드시 잡히기를. 지훈아, 한서준은 이제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음고생한 아내에게 다가가 다정히 껴안아주는데 마음고생 심했지. 이제 오해 다 풀렸으니까. 너잖아. 아니 뭐라고? 네가 만들었잖아. 그 눈사람. 미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습니다. 사실 성지은은 한서준이 눈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봤었던 겁니다. 축복아, 아빠가 우리 가족 눈사람 만드나 봐. 그리고 한서준이 눈사람을 만드는 순간을 카메라로 찍어놨던 거예요. 아니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와버렸네? 아이씨. 야 이제야 본성을 드러내는 한서준. 역시 똑똑해 우리 마누라. 왜 나를 결혼했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뭐 일종의 종족 번식이랄까. 아니 임신까지 했는데 이런 개같은 놈아. 그리고 데니얼 아저씨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사이코패스 박사인데 이걸 몰랐던 거야? 아니 그럼 내 동생은? 죽였냐고 내 동생. 네가 죽이고 강도당한 것처럼 꾸민 거 아니지? 사람 목숨이라는 게 참 질겨. 그렇게 쑤셨는데도 그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치더라. 엄청 아팠을 텐데. 피범벅이 돼갖고 엉금엉금 기어나오던 꼬라지가 어찌나 우스꽝스럽든지. 야 이 악마 같은 놈.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아까 한서준의 대사예요.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와 이게 진짜 동생을 죽여서 한 말이었어. 내 새끼를 지웠대잖아. 내 허락도 없이 감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 감히 이 한서준 2세를? 내가 이 미친놈을 베프라고 챙겨주고 다녔다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순간에도 말이야, 약속 지키라며
엄마랑 오빠는 절대 건들지 말라며 애원하던 그 눈빛이 어찌나 섹시하든지. 아니 이런 건 왜 또 연기를 이렇게 잘해? 아유 미치겠어. 너무 화가 나. 이렇게 헤드헌터가 구속된 뒤 성지은은 몸져 눕게 되는데요. 그런데 데니얼 아저씨가 찾아옵니다. 영국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연구실이 여기 있습니다. 검사해드릴까요? 오셨어요? 잠시만요. 근데 그곳에는 이미 다른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아니 나 말고 또 있었어? 여튼 이제 검사 결과를 듣게 되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 빨리 좀 말해라 좀. 설마 야 내 뱃속에 사이코패스가 있다고? 아이고 두야. 지워주세요. 저 의사가 아닙니다. 살인마를 낳으라고요? 이에 성지은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지은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아까 먼저 왔었던 누님입니다. 사이코패스 유전자로 나왔대요. 전 나을 거예요. 나와서 증명할 거예요. 데니얼 박사님이 틀렸다는 걸. 이 누님의 말에 성지은도 용기를 얻죠. 그로부터 5년 후 젠장 한서준은 살아서 교도소 짱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선 사형이 집행될 리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한편 재훈이라는 초딩이 등장하는데요. 반장, 많이 가려워? 근데 재훈이는 항상 팔을 긁어대고 그만 그리고 양호실 가서. 야 이거 뭐야, 뭘 그린 그림이니? 애 엄마가 가게일 때문에 바빠서. 그래서 선생님은 학부모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재훈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 크레파스가 빨간색이랑 검은색밖에 없었나봐. 아드님이 그린 겁니다. 치료가 시급한 것 같아서 뵙자고 했습니다. 뭐 우리 애를 지금 정신병자 취급하시는 겁니까? 크레파스가 없어서 그랬어요. 당신 새끼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나 진짜 망신스러워서 정말. 사실 이 재훈이는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데려온 아들이었어요. 근데 재훈이는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암모니아, 이거 부으면 물고기들이 전부 죽는데. 비켜. 아빠가 엄청 사랑하는 건데. 그리고 동생 잼민이를 협박해요. 고자지쟁이는 세상에 제일 나쁜 거예요. 고자가 왜 나쁜 거냐? 불쌍한 거지. 이거 왜 이래? 형이 무서웠던 잼민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재민이 착하지? 암모니아, 이거 부으면 물고기들이 전부 죽는데. 야, 이 미친 조용히 해. 이 자식이. 그러자 이놈은 잼민이에게 보복을 하는데 하지만 엄마가 달려와서 재훈이를 넘어뜨려요. 이 그림은 널 낳는 게 아니었어. 야 뭐야, 이거 엄마가 성지은이었어? 널 낳지 말았어야 했어. 그렇습니다. 이 재훈이가 바로 헤드헌터 한서준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5년 후 뇌생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재훈이는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성장합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첫 살인 대상은 바로 새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동생들까지도 타겟으로 삼습니다. 아니 근데 이때만 해도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재훈이는 경찰서까지 갔었습니다. 네가 그랬니? 아니요. 하지만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로도 뇌파의 이상을 찾아낼 수 없었어요. 재훈이는 헤드헌터의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눈에도 내가 달라 보이나요? 그날 난 신에게 기도했다. 제발 괴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신은 결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야, 이 새끼야! 저기서! 한편 아파트 계단에서는 고영사가 범죄자를 쫓고 있습니다. 나와! 야 이거 뭐야, 희준이 형 아니야? 희준이 형이 열혈 형사로 나옵니다. 기껏 인사해주고 변호사의 살인마 싣고 모든 바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뭐야, 왜 총을 꺼내? 왜 이래요? 돌았네, 돌았어 경찰이! 나 돌았다. 완전 쳐돌았어. 그렇습니다. 우리 고영사는 또라이예요. 우리 고영사로 말할 것 같으면 범죄자들을 체포하려고 형사가 된 게 아니라 괴롭히려고 형사가 된 또라이였어요. 야야야! 내 건 내려와. 자 쏴봐! 확 뛰어내릴 수 있다니까! 야 근데 너 생각 잘해라. 너 멀쩡한 자매들 성폭행하고 망치로 때려 죽였으면 견적 딱 나오지. 뭐야 이 새끼, 완전 찢어 죽일 놈이네?
근데 연병을 나라가 사형을 시키냐? 절대 안 시켜 또. 너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장이 뭐니 다 튀어나와. 그거 치우는 사람 생각하네 이기적인 새끼야. 그럼 그냥 체포하라고. 그러니까 내 총 맞고 떨어져 뒤지는 걸로 마무리. 아니 이건 뭐하는 형사야. 총 맞고 죽으래. 그래서 범인은 미친 뛰어내렸어. 어디 갔어? 이렇게 우리 고형사는 오늘도 또 한 명의 흉악범을 골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사이코패스에게 죽은 아주머니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근데 고형사는 단번에 이 사건을 연쇄살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형, 그게 형 사건이 아니고 내 사건이야. 이거 그 새끼 짓이거든. 이거 봐, 딱 사이즈 나오지. 하지만 고형사는 술을 먹었어요. 야, 너 한 번만 내 사건 현장에 술 처먹어서 깽판 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경고했지? 형, 그 새끼가 또 죽인 거라고. 그래서 고형사는 술김에 뉴스 인터뷰까지 해버립니다. 그 선배 인터뷰하는데? 아니 자기 사건도 아닌데 쉬는 날에 나와서 깽판을 치고 있어. 사건은 저 얼마 전 체육관 관장 살해범, 그 살해범의 소행이 확실합니다. 저기 계신 양반의 불만 세력 아니면 관심종자? 일전에 있었던 체육관 관장 살인범이 또 살인을 저질렀다는 고형사의 주장,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이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형사는 교도소에 면회를 가는데 이러다 늙어 죽겠다. 그렇게는 안 되지. 야 이거 뭐야, 한서준 면회를 온 거였어? 자매들 망치로 쳐 죽인 살인범인가를 죽이고 일이 들어와서 내 목 따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가더니 아직도 거기 있으면 어떡해. 그렇습니다. 우리 고형사는 깜빵에 가서 한서준의 멱을 따려고 흉악범들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깟 잔챙이 말고 아주 센 진짜가 나타난 것 같으니까. 고무치. 응? 고무치라고? 넌 결국 실패할 거야. 아니 고형사가 고무치였어? 예전에 그 깡이 대단했던 꼬마가 한서준에게 복수하겠다고 형사가 된 겁니다. 야 어쩐지 깡이 대단하더라고. 개소리 작작하고 네 모가지나 박박 닦아놓고 기다리고 있어 이 새끼야. 오래 안 걸려. 기대해보지 꼬맹이. 하지만 고무치는 한서준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수정하고 저는 안 되겠다. 확 깨달음이 오더라고. 네가 내 눈앞에서 그랬듯이 나도 네 새끼 보는 앞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안 그래? 이거 어떡하나. 나한텐 보여줄 자식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한서준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죽었어. 하지만 한서준은 자식이 예전에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죽였어. 내 새끼를 죽여. 살아있단 말이지. 기다려. 네 새끼도 내가 겪은 그 고통 평생 겪게 해줄 거니까. 아니 내 아들이 살아있었단 말이야? 알려줘서 고맙다 무치야. 아 나 욕하러 갔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하지? 엄마야 이게 뭐야? 길가에 다친 새를 구하는 착한 청년이 있었으니 바로 이승기 정발음입니다. 야 이름도 발음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뒤지려고 환장했어? 이 새가 다리를 다쳤나 봐요. 그깟 새 한 마리 때문에 당신이 죽을 뻔했어 이 양반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바른 사람이 있다고? 고무치는 굉장히 놀랐어요. 착한 거야? 모질한 거야? 왜 전화를 계속 씹어? 근데 고무치를 괴롭히는 누님이 있었으니 축하해. 1년 동안 전국을 이 잡고 쑤시고 다니더니 결국 자매살인범 잡았더라? 참 자살했다며. 범죄 사건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취재하러 다니는 최 PD입니다. 이번에 최 PD는 고무치의 음주 인터뷰를 보고 냄새를 맡았는데요. 대체 근거가 뭔데? 꺼져. 하지만 최 PD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왜 이렇게 끈질겨? 그럼 이건 어때? 뭐? 불법 도박에 미친 경찰. 야, 이 뭐야, 고무치 딱 걸렸네? 여기서 어젯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변수정이 살해됐어. 보통 놈이 아니야. 신발 밑창을 잘라냈더라고. 근데 왜 시신이 배수로에서 발견된 거지? 봐봐 여기. 긁힌 자국이야. 여기서 살해한 후 시신을 100m 정도 끌고 갔어. 그러게 왜 힘들게 시신을 100m나 끌고 갔지? 앉아봐. 그리고 고무치는 최 PD를 이용해 시신의 자세를 재현해보는데 뭐 하는 거야? 딱 이 상태로 시신이 발견됐어. 이거 꼭 욕하는 거 같아. 민망하네.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을 봐봐. 건물, 교회 같은데? 십자가. 범인은 저 손가락으로 십자가한테 엿을 날린 거야. 에이, 역측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따라와. 그리고 고무치는 최 PD를 또 다른 범죄 현장 체육관으로 데려가요. 이곳에서 체육관 관장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시신의 팔이 이렇게 뒤로 묶여 있었어. 역시 손가락이 세워진 상태였지. 일부러 그런 거야. 어?
야 뭐야 여기도 교회가 있네? 그렇습니다. 범인은 계속 십자가에 엿을 먹이고 있던 거예요. 두 사건 사이에 공통점이 또 있어. 전리품. 변순영 손에서 없어졌다던 장난감 반지? 송수아한테선 가져간 게 없지 않아? 수사 기록에는 없던데. 우리가 놓친 게 있었어. 혹시 저 글러브? 이렇게 피해자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쪽으로 손가락이 꺾여 있다는 것, 그리고 범인이 전리품을 챙겨갔다는 것이죠. 이에 고무치는 이 사건에서 사이코패스의 냄새를 맡아요. 전리품을 챙겼다는 건 두 사건의 범인이 아주 위험한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한편 우리 바른생활 사나이 정바름은 이름답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도소에서 위문 공연을 해요. 치국이었다. 이 치국이란 친구는 정바름의 봉활 친구로 이 교도소의 신입 교도관입니다. 제복이 너무 잘 어울려. 야, 너 그 짝퉁시계 좀 버려라. 야, 교도관 된 기념으로 니들이 사준 선물인데 나한텐 이게 진품이지. 경찰이라는 놈이 짝퉁 사이트에 사기나 당하고. 야 뭐야 정바름은 경찰이었구나. 근데 교도관이 된 지 얼마 안 된 치국이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나 오늘 아주 잠깐 저런 것들 따위한테 겁먹었어. 부끄럽게. 치국이는 오늘 헤드헌터 한서준을 만났던 거예요. 참, 실 떨어졌어. 연습을 안 하면 손이 굳어지거든. 실은 반입 금지 품목인 거 몰라요? 가져와. 네 전임들은 군말 없이 갖다 줬어. 내가 그쪽 시다발이나 하려고 쌍코피 터져가면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교도관 된 줄 알아요? 야 요즘 지리겠다. 이렇게 치국이는 한서준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서준은 교도소 짱이었어요. 치국이가 교도관이지만 언제 어떻게 습격을 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치국이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신입이라 뭘 모르네. 한서준 신기 건드렸다가 불구돼. 퇴직한 선배 교도관 얘기 못 들었어? 직접 움직이지 않아. 알아서들 움직이지. 야 나 이제 큰일 났다. 저 사람이야. 그리고 정바름은 무시무시한 살인마 헤드헌터를 보게 됩니다. 저 안에 괴물이 있다는 거잖아. 나 치국이 손 좀 보겠습니다. 사람 좀 찾아. 야 이거 아들을 찾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왜 자꾸 정바름이 한서준의 아들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사이코패스랑은 정말 거리가 먼 드루이드 정바름인데 뭔가 크게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튼 드디어 정바름은 준비한 마술 공연을 시작하는데요. 아무도 좋아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눈물의 똥꼬쇼를 한 결과 재소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자 마술을 선보여요. 자, 여기 계신 이분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상자를 열어보는데 짜잔! 야 뭐야 뭔데 그래? 상자 안에는 바로 정바름의 친구 치국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들어있었습니다. 야 이거 한서준이 시킨 거야 뭐야? 사람들은 급하게 교도소 의사를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서준이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신부님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죠. 왜냐하면 이 신부님은 고무치의 형 고무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야 이 신부님이 무원이었구나. 실반을 가져. 근데 한서준은 실과 바늘을 가져오라고. 한서준이 잘나가는 의사였지? 사람이야. 그 헤드헌터. 이 사람한테 맡길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간만에 굳은 손이나 좀 풀어볼까 했는데. 해주세요. 신부님. 야 뭐야 이 신부님이 부탁했어. 이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치국이는 헤드헌터의 손에 응급조치를 받게 돼요. 그리고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오른쪽 검지. 잘린 손가락이죠? 잘린 손가락 2개예요. 하나 더 찾아오세요. 야 뭐야 이 손가락도 잘렸었어?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일이냐. 한서준이 다치게 하고 응급조치도 해준 거야? 왜 살렸어? 근데 정바름은 여기서 이상한 의사를 보게 돼요. 죽고 싶으면 다음번에 여기 정확히 여길 깊이 찌르세요. 2cm 이상 깊이 찌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편이 없습니다. 아니면 동맥을 끊어버리세요. 야 이거 뭐야 이놈 의사 맞아? 말씀이 너무 의사란 새끼가 말하는 꼬라지하고. 동우야 말로. 사과해 얼른 저분한테 이 새끼야. 내가 뭘 사과해야 하죠? 굉장히 사이코패스 느낌이 팍팍 나는 의사 성요한입니다. 근데 치국이의 수술을 이놈이 하기로 해요. 메스. 그리고 성요한은 수술을 혼자서 뚝딱 끝내버립니다. 우리 치국이는요? 수술은 잘 끝나긴 했는데 근데 응급처치를 아주 잘해서 왔더라고요. 구치소 의료진은 누구죠? 그게... 그리고 같은 시각 추가 사건이 터지죠. 어디가 떴어요? 에이.
아니 사이코패스가 또 살인을 저질렀어. 거기다가 이번엔 그동안 살인을 하면서 챙겼던 전리품도 함께 남겼어요. 송소 글러브, 변순영 반지, 그 노숙자 신발 한 짝 없어졌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 시계 누구 거지? 야 이거 뭐야, 치국이 거 짝퉁 시계잖아. 치국이도 이 일에 관련됐습니다. 교회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하지만 범인은 다른 방법으로 엿을 먹였어요. 와, 입천장에 십자가를 그었어. 거기다가 범인은 대담하게도 고무치에게 직접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한편 누군가가 성요한을 찾아오는데요. 보고 싶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요한은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절 보고 싶어 하셨다고요. 궁금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야, 미친, 성요한이 한서준 아들이었어. 아니 저는 사실 내심 정바름이 한서준의 아들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었는데 성요한이 아들이었네요. 이 꼬마가 성요한이었고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도 성요한이라는 건데, 그럼 정바름은 누구 아들이라는 거지? 정바름의 배경이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연쇄살인 사건으로 규정. 과연 정바름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엄마가 말했다. 괴물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나 말고 하나 더 있다고. 살면서 늘 궁금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나와 같은 프레데터가 되었을까? 나와 다른 보통의 인간이 되었을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젠장 아직 2화밖에 리뷰 못했어요. 근데 데니얼 아저씨가 급하게 병원에 찾아오고, 성요한 닥터 어느 과에 근무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큰아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었단 말이죠. 데니얼 아저씨는 계속 한서준의 아들을 주시하고 있던 겁니다. 애한테 거짓말 탐지 검사까지 해봤거든요. 사이코패스는 거짓말 탐지에 반응 않는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리고 데니얼 아저씨는 드디어 성요한을 만나게 되죠. 야, 너 똑바로 해라. 이게 어디서 조폭한테 협박질이야. 옆구리보단 여기가 빠릅니다. 경동맥이 지난 자리라 찌르면 피가 분수처럼 솟죠. 꽤 인상적인 장면이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사이코패스 맞는 것 같은데? 한편 고무치는 집 앞에 도시락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데요. 아이씨! 밥 제때 챙겨 먹어. 술 좀 그만 마시고. 무쳐. 야, 이씨, 난 여자가 준 건 줄 알고 설렜단 말이야? 갖다 놓지 말라 그랬지. 사실 고무치도 복수의 대상 한서준을 용서한다는 형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형제끼리 인연을 끊어? 난 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엄마 아빠 죽이고 너 이렇게 만든 새끼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정바름은 뉴스에서 치국이의 시계를 보게 되고,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그럼 아니에요. 치국이 시계가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대요. 뭐? 누구 시계라고? 이제야 고무치는 시계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피해자의 옷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아직 찾지 못했다. 이에 고무치는 교도소 안과 밖을 수색하기로 하죠. 흉기는 그렇다 치고 치국이 옷 찾는 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노면 살인 패턴상 지금까지 옷을 벗긴 적은 없었거든. 그런데 나치국만 벗겼다는 거는 그 옷에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다는 얘기지. 같은 시각 성요한은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요. 네, 한서준 씨 아드님. 최근 일어난 살인사건들에 대해 괜히 할 말이 있습니다. 데니얼 아저씨가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은밀히 만나기로 약속하는데, 야이씨, 사이코패스랑 밤에 만난다고? 거기다가 약속 장소는 아무도 없는 유원지입니다. 아니 데니얼 아저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야, 그래, 구불말이 맞다. 어서 나가야겠다. 이렇게 데니얼 아저씨는 사이코패스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죠. 반면에 고무치는 허탕만 치고, 범인 말이에요. 신을 증오해서 십자가가 보이는 데다 시체를 옮겨두고 손가락으로 엿먹으라 했다면서요. 근데 치국이는 아니잖아요. 나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야, 이 치국이가 눈을 떠야 단서가 나올 텐데 치국이는 아직 혼수 상태예요. 형사님. 왜 굳이 나치국 시계까지 오픈하면서 자신한테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게 한 이유가 뭘까? 그러게요. 아따, 골치 아프다 진짜. 강덕수 이 버러지 새끼는 왜 또? 여기 있습니다, 차 PD님. 땡큐. 그거 우리 사무실에 남은 마지막 도태 커피입니다. 야, 너 이 커피 어디서 났어? 선배 책상에 있던데? 그거 죽은 조미정 손에 쥐고 있던 증거품이라고! 야, 미친, 증거품을 먹어버렸어.
근데 다음날 이게 뉴스로 떠버려요. 경찰이 증거품을 먹어 없애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최 PD 짓이야? 어이씨 누구야? 와, 지가 시키는 거 그거 좀 안 했다고 진짜 제보를 해. 그래서 고무치는 최 PD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최 PD는 집으로 가는 중에 한 남자를 만나는데 여기서 뭐해? 아니 뭐야 성요한이 여기 왜 있어? 이건 또 뭐야? 왜? 무슨 일 있어? 야이씨 사이코패스도 연애하는 더러운 드라마! 아니 근데 사이코패스가 무서움을 느낄 수 있나요? 잠시만 그냥 있어요. 하지만 이 장면을 고무치가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사실 최 PD는 오래전부터 고무치와 썸을 타고 있었어요. 나랑 연애하자 고영사. 뭐? 연애하자고. 아니 시체 앞에서 사귀자고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 살인사건 현장에서 고백하는 여자는 너밖에 없을 거다. 싫어? 하지만 고무치는 연애를 할 수 없었어요. 한서준에게 복수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잘도 알아내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여잔진 못 알아보고. 나 놓친 거 분명 후회한다 너. 아이씨 후회된다. 아니 근데 최 PD랑 성요한이랑 어떤 관계지? 최 PD의 과거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여튼 이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여친이 있었다니 더러운 놈. 그리고 또 다른 사이코패스로 의심되는 정바름은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운다. 정바름 운다. 아니 이게 뭐야. 이 사이코패스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정바름이에요. 한편 고무치는 데니얼 아저씨의 흔적을 찾아내고 그 시간에 폐장된 놀이동산에 있었다는 거는 누군가를 은밀하게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치는 데니얼 아저씨가 호텔에서 나갔던 날 통화 내역을 알아봅니다. 이 여자 찾아서 이 시간에 통화 내역 알아봐봐. 그리고 오봉이네 할머니는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가사 도우미를 찾는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러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요. 누구기는 청소하러 왔지. 여오던 아줌매가 몸이 좋고 안 좋다고 해서. 야 뭐야 성요한네 집이었어. 그런데 성요한네 집에는 친구가 있었어요. 손님이 계셨구만. 아니 사이코패스가 여친도 있고 친구도 있네? 엄마가 보내신 것 같아. 가끔 이러시고. 그만 갈게. 저기 어머니께서 보내신 것 같은데 전 남의 손에 청소든 뭐든 맡기는 거 안 좋아해서요. 죄송한데 그만 나가주십시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도 할머니의 고집은 이길 수 없었어요. 야이씨 성요한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있어. 총각 일 봐. 나 일 방해하지 말고. 같은 시각 고무치는 드디어 데니얼 아저씨의 통화 내역을 알아냅니다. 선배, 데니얼 박사가 통화한 사람 알아냈어요. 성요한? 그리고 할머니한테 져서 지하실로 쫓겨난 성요한은 고무치의 전화를 받고 경찰이 무슨 일이시죠? 그래서 성요한은 급하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문 닫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 잘 가요. 예. 데니얼 박사 알죠? 데니얼 박사를 모르는 의사도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이다. 잠깐만요. 야 완전 딱 걸렸네? 하지만 성요한은 끝까지 발뺌해요. 성요한 씨는 잘못 걸려온 전화를 3분 23초나 받아주시나 보죠? 일요일 저녁에 뭐 하셨어요? 몸이 안 좋았다고요. 그 시간에 뭘 했겠습니까?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증언해 주실 분 있죠? 그래서 성요한은 아까 그 친구의 이름을 댑니다. 친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분 성함하고 연락처 좀 적어주세요. 그런데 이때 성요한은 지하실 열쇠를 깜빡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야 이거 지랄났다. 이거 할머니가 지하실 내려가면 안 되는데. 성요한 씨 왔는가?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는 눈치예요. 어찌가 반딱반딱 귀신하지? 갈게. 야 지하실 안 갔나 본데? 근데 할머니는 공포에 떨며 나갑니다. 사실 할머니는 지하실에서 피해자의 사진들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정바름의 실적을 올려주려고 사진을 하나 챙겨가는 중입니다. 우리 손주사위 실적 올려줘야지. 그러나 성요한은 바로 눈치를 까고 눈에 불을 켜고 할머니를 쫓아가요. 한편 정바름은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여보세요? 그때 봉합 안 된 나치욱 씨 손가락 혹시 보관 안 했죠? 그거 병원에 있을 거예요. 그 손가락도 현장 증거품이라고 증거 보관팀에서 당장 제출하라는데. 당장 확인할게요. 그래서 정바름은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이상해요 선생님. 야 무슨 일인데 그래? 저희 증거품 치고기 손가락 아니에요. 뭐? 분명 치고기 손가락에 찢긴 흉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이게 딴 사람 손가락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손가락은 다른 희생자의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일부러 남의 손가락을 놔뒀다.
그래서 고무치와 정바름은 교도소 성당을 수색하는데요. 치국이 사건이 같은 사이코패스의 짓이라면 성당에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바름은 무언가를 찾아내는데 좀 재화 이런다고 뭐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회장님. 아 왜? 그거 뭐죠? 야 뭐야 위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어. 고무치는 성당 옥상에서 치국이의 옷을 발견합니다. 거기다가 치국이의 잘린 손가락도 발견되죠. 참 사이코패스도 할 짓이 못됩니다.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 한편 할머니는 애타게 정바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바름은 오늘 사건 현장을 다니느라 핸드폰 충전을 못했어요. 야 이럴 때만 항상 배터리가 없어. 정바름은 이제야 할머니의 부재중 전화를 보게 됩니다.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어르신 여기 계세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어르신! 어르신! 그리고 범인을 보게 되는데 누구야? 그래서 정바름은 범인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야, 거기서라 이 개새끼야! 이렇게 정바름은 간발의 차이로 범인을 놓치고 말아요. 아, 나 저 새끼 잡아야 하는데. 결국 고무치가 사건 현장에 출동합니다. 고무치는 할머니 손에 불에 타다 남은 사진을 발견하고 손에 화상 흔적이 있네요. 이게 뭔데 마지막까지 꽉 쥐고 계셨어요? 왜 맨날 불쌍한 사람들만 죽으라 하는 건데? 그리고 고무치는 정바름에게 달려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어르신 전화만 받았어도. 정신 차려. 내 눈 똑똑히 봐. 지금부터 네가 본 거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 그래야 그 새끼 잡을 수 있어. 알겠어? 얼굴 봤어? 너무 깜깜해서 너무 순식간에 튀어나가가지고 왼손잡이였어요. 왼손? 그럼도 왼손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이코패스도 왼손잡이였던 겁니다. 범인은 왼손잡이야. 칼이 한시 방향으로 꽂혀 있잖아. 그리고 확실히 성요한도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이때 성요한의 엄마 성지은이 집에 들어오는데 성지은은 아들의 옷을 세탁하려다가 피를 발견해요. 야, 이거 뭐야, 우리 아들이 또 한 건 했구나.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하지만 성지은은 아들 옷의 피를 모른 척하고 벗어놓은 옷은 세탁기에 돌렸다. 퇴근길에 또 응급환자 들어왔구나. 아니 이걸 모른 척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성지은은 아들을 막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합니다. 이 죄를 다 어찌할까? 한편 정바름은 1인실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밤이 되자 성요한은 행동을 개시합니다. 바로 자신을 본 정바름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 네가 나를 봤단 말이지? 서비스로 아주 편하게 죽여줄게. 하지만 이때 소란스럽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봉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경찰이야? 나가! 왜 할머니 전화 안 받았어? 왜? 왜 전화 안 받았냐고? 아니 오봉아, 지금 살려준 건 고마운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 할머니 살려내. 아, 나 운 좋네 정바름. 하지만 정바름은 할머니의 장례도 돕고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의 묘지도 마련해줘요. 할머니 무덤 마련해줬다는 얘기 들었어. 야, 진짜 이런 착한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고무치는 신영사에게 성요한의 친구를 만나보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박사 실종 날 집에 있었다고 증언해줄 친구란다. 만나봐봐. 김준성. 요한아, 경찰이 찾아왔어. 어떡하지? 내가 시킨 대로만 얘기하면 돼. 그래서 이 친구는 시킨 대로만 얘기해요. 몇 가지만 물을게요. 지난주 일요일 밤이면 요한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요한이 집에 갔어요. 하지만 잔머리의 대가 신영사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어디였지? 죄송한데 전화 한 통만 빌릴 수 있을까요? 네. 갔니? 시킨 대로 얘기했지. 야, 완전 딱 걸렸어 이 새끼들. 요한아. 아니, 전화 안 했는데. 성요한 이거 뭔가 구린다. 이거 어떡하죠? 그런데 놀이공원에서는 한 아이가 실종돼요.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던 김한국 군이 놀이동산에서 촬영 도중 실종됐습니다. 야, 뭐야, 이 애기 정바름을 울렸던 꼬마잖아.
놀이동산이요. 한편 계속되는 연쇄살인에 고무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수사 기밀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빗발치고 왜 앞에 콕 찍어서 고무치 경찰에 남긴 거죠? 그놈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궁금해 죽겠으니까. 수사 기밀상. 근데 여기서 고무치는 수사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저희가 확실하게 다 수사를 했습니다. 피해자들 간에 그 어떤 연관관계 없었습니다. 야, 이거 피해자들끼리 연관관계는 없는데? 피해자들은 혹시 피해자들 선택한 기준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끼리의 연관관계를 찾아다녔지만 허탕을 쳤어요. 그렇다면 이제 범인의 입장에서 범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찾아봐야 할 차례입니다. 야, 이래서 창의력이 중요한 거구나. 근데 이때 어딘가에서 문자가 오고 빙고를 굉장히 좋아하는 범인입니다. 그리고 고무치는 범인의 전화를 받는데 너 누구야? 역시 고무치 형사야. 맞아. 내가 피해자를 고른 기준이 있지. 그럼 대체 내가 왜 그 아이를 골랐을까? 뭐? 그 아이는 왜 죽을까? 범인은 여기서 납치된 아이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아이의 목숨을 걸고 방송을 제안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인 이유를 찾아서 거기서 말해줘. 뭐 이 사이코 새끼야?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그 방송이 끝나는 시간 정각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죽일 거야. 그럼 요거대로 방송하는 게 수사에 도움이 되겠어? 이에 고무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방송을 하자고 말하죠. 글쎄,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어야 놈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런 류의 사이코패스들은 스스로 너무 자만해. 가끔 어이없는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25년 전 헤드헌터 한서준이 그렇게 잡혔죠. 캠핑카에 탔던 4명의 일가족을 3명으로 착각. 그 막내 아이를 처치하지 않아서 결국 꼬리가 잡혀 체포됐던 사건이었죠. 비단 여론이 만만치 않을 텐데. 예, 그래서 극비에 붙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좋아, 해보자고. 결국 이렇게 극비로 납치된 아이를 살리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놈이 이들을 살해 대상으로 고른 이유를 방송 시간 전까지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이에나 기자가 뭔가 냄새를 맡아요. 야, 이거 사건 냄새가 난다. OBN 시사국장이 여기까지 웬 행차? 양 기자 뿌락질어 보여? 궁금하겠어, 직접 알아내. 그래서 하이에나 기자는 몰래 최 PD의 컴퓨터를 털어버립니다. 편집 없이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야, 이씨, 이걸 그대로 방송하면 어떡해? 권사님 방송 좋아하지? 이 때문에 경찰청은 아주 난리가 나요. 나 하이에나 새끼 애를 살려야 한단 말이야. 하지만 이때 박두석 형사가 찾아오고 고무치, 나 기억하겠냐? 하지마 그 방송. 근데 박 형사 아저씨는 방송을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왜 이 더럽고 치사한 형사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 한서준, 그러려면 한서준 같은 그런 사이코 새끼를 잡아 죽여야 내가 그놈 있는 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반대해도 아저씨는 반대하시면 안 되죠. 그쵸. 고무치가 박 형사의 뒤를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박 형사 아저씨는 무서운 충고를 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놈 사람 아니야. 괴물이야. 내 말 못 알아들어! 너의 가장 소중한 걸 잃을 수 있다고. 전 이미 8살 때 다 잃었어요. 그러나 방송 진행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접으란다. 야, 이거 뭐야? 십자인대도 아니고 뭘 접어? 니만 모르는 거 아닌데 다른 방법 좀 찾아보자. 그래서 고무치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이 뭐 이 새끼야? 야, 이 뭐야? 사표를 냈어. 아니, 그럼 고무치는 손을 떼겠다는 거야? 특별수사팀에서 다른 방법으로 한국이 찾을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고무치가 아니었어요. 어서오세요. 고무치는 정바름의 집에 따로 수사본부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고무치, 정바름, 최 PD가 연합해서 사이코패스를 잡기로 하죠. 지역도 다 다르고 나이대도 다 다른데 저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 변순영, 30대 초반, 유흥주점 주방에서 일함. 박종호 20대 중반,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김씨 50대로 추정, 노숙자로 신혼 미약인 상태. 조미정 20대 초반 대학생, 먹방 유튜버로 활동. 나치국, 20대 중반, 무진구치소 교도관, 유일한 생존자로 의식불명 상태. 야, 진짜 모르겠네.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야? 애초에 이 사람들 연관관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 고른 기준을 찾아야 돼. 그놈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그놈 입장에서. 근데 고무치는 뭔가 알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최 PD는 아주 기습적으로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늘 셜록 홈즈에서는 지난주 예고대로
다이어트 마약 현 주소에 대해 방송하려 했으나 오늘은 긴급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지목했던 사건 담당 형사 고무치 경사입니다. 이렇게 기습 방송을 때리는데 야 뭐야 또 살인사건이 났어. 바로 성여안의 친구가 피살당한 거예요. 야 이 친구를 죽여버리다니. 답 찾아내셨습니까? 한국이 살릴 수 있는 겁니까? 찾았습니다. 진짜 뭔가를 알아낸 것 같은 고무치. 그러나 고무치는 쉽게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답을 말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보고 있지? 네가 왜 이 피해자들을 선택했는지 대답하라 그랬지. 듣고 싶은 그 전에 나한테 전화하고 방송을 요구했던 네가 정말 넌지 한국이가 살아있는지부터 증명해. 야 이 고영사 이 새끼 빙다리 핫바지는 아닌가 보네. 그래서 성요한은 지하실로 내려가요. 아이의 영상을 찍어 고무치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갑자기 목발이 들어온다? 뭐야 무슨 일이야? 야 이 미친 이게 뭐야. 정발음이 왜 여기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미친 드라마야. 마우스 찍.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마우스 4화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미치게 만드네요. 여튼 드라마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우스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중간에 탑승하시는데 리뷰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이들 쿡쿡 깎까?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